안녕하세요. 요즘 종합부동산세와 관련돼서 여기저기 말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주택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산세는 지방세이고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입니다. 그리고 부가주체는 재산세는 주택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고 종부세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 그리고 재산세는 물건별 개별과세를 하고 있고 종부세는 인별 합산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재산세는 전체 금액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고 종부세는 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납부기한은 재산세는 1차가 7월 31일, 2차가 9월 30일, 종부세는 12월 15일까지 납부기한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한 사람이 보유 중인 주택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6억 원, 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 초과시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한 사람이 여러 채 보유하고 있더라도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종합부동산세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러면 1세대 1주택자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거주자로서 세대원 중 한 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 대상인 1주택을 소유한 자로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할 경우 과세 기준 금액이 9억 원이고 고령자 세액 공제와 장기 보유자 세액 공제 혜택이 부여가 됩니다. 비거주자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종부세의 1세대 1주택 대상이 아닙니다. 1주택을 남편과 부인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지만 종부세는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7억 원, 부인이 7억 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3인 가족의 경우에 각각 1주택자는 맞지만 3인 가족을 한 세대로 봤을 때 주택이 두 채가 있는 것이므로 각각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예로는 1세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남편 명의 주택은 9억 원 초과시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됩니다. 그럼 종합부동산세 계산 구조를 차근차근히 보겠습니다. 먼저 주택 공시가격 합계부터 보면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이 두 채가 있는데 각각 5억 원의 두 채를 보유하고 있고, 그래서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10억 원인 부동산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를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여기서 주택 공시가격은 보유세 부과 기준으로 해서 2019년까지 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70% 미달 수준이었는데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현실화율이 70에서 최대 80%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유세가 부담이 증가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공제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제 금액은 6억 원인데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9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세대 1주택자의 혜택을 보면 먼저 공제금액 6억 원에서 9억 원까지 공제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종합부동산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자 세액 공제 및 장기 보유자 세액 공제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종부세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공제 금액을 공제하면 과세 기준 초과 금액은 10억 빼기 6억이니까 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정시장가액 비율에 대해서 한번 보면 앞에서 과세 기준 초과 금액 4억 원이 나왔죠. 그래서 그 다음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종부세 과세 기준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주택 공시가격에 적용하는 정책적 비율로서 2018년에는 80%부터 시작해서 매년 5%씩 증가를 해서 올해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90%가 되고 2022년에는 100%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90%이기 때문에 4억 원의 90%는 3억 6천만 원, 그래서 과세 표준은 3억 6천만 원이 되겠죠.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증가할수록 과세 표준 금액이 높아져서 종부세 부담은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세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먼저 과세 표준을 3억 원에서 94억 원 초과까지 6단계로 나누고, 그리고 2주택자 이하 단 조정지역 2주택은 제외할 경우에 한 경우가 있고, 나머지는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자와 3주택자 이상 소유자에 대해서 구분을 해서 비교를 해보면 2019년 12월 31일까지 종부세 세율은 0.5에서 2.7까지 6단계 누진세율이고,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자와 3주택자 이상 소유자는 0.6에서 3.2%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19년 12.16 대책으로 인해서 2021년부터는 이 개정된 세율로 증가를 하게 되는데, 또 2020년 7월 11일 대책으로 인해서 3주택자는 추가 세율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법인은 마찬가지로 6단계로 되어 있고, 2주택자 이하, 조정지역 2주택 제외, 2주택자 이하, 조정지역 2주택 제외는 현행 0.5에서 2.7%까지,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자, 3주택자 이상 소유는 0.6에서 3.2%까지 올해 2020년까지는 개인과 동일하게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2019년 12.16 대책으로 인해서 2주택자 이하는 3.0%로,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자, 3주택자 이상 소유자는 4%로 개정이 돼서 2021년에는 이 세율이 적용이 되는데, 2020년 7.10 대책으로 인해서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자, 3주택자 이상 소유자는 6.0%로 단일세율로 적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주택자 이하는 단일세율 3%로 유지가 되고요. 그리고 또 치명적으로 법인에 대해서 종부세가 악화되는 것은 여기에서 공제금액이 개인 같은 경우는 6억 원을 공제를 했는데, 법인은 7.10 대책으로 인해서 기본공제를 배제를 합니다. 그리고 후반에 얘기할 건데, 세부담 상한 초과세액 중에서 세부담 상한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어마어마하게 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종합부동산세액을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초기에 이 주택에 대해서 알아본 것은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자이고 10억 원에 대해서 계산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10억 원에서 6억 원을 공제한 과세기준 초과금액이 4억 원이었고, 4억 원에 대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90%였기 때문에 4억 6천만 원이 과세 표준이 됐습니다. 그럼 과세 표준이 4억 6천만 원일 경우에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자니까 이것이 되겠죠. 3억 원 초과해서 6억 원 이하, 그리고 0.9%. 그래서 계산하는 방법은 3억 6천만 원 곱하기 0.9%가 아니고 3억 원까지는 0.6%를, 그리고 3억 원 초과된 6천만 원에 대해서는 0.9%를 적용해서 결국은 234만 원이 종합부동산세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제할 재산세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각 주택에 대해서는 이미 재산세가 부과가 되었는데, 한 번 더 부과가 되면 이중 과세가 되므로 조정이 필요해서 여기서 공제할 재산세액을 공제를 합니다. 이 부분은 종부세 감소 효과가 있겠죠. 그리고 다음에는 세액 공제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세액 공제는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에 고령자 세액공제가 있는데 나이는 60세에서 70세까지 세 단계로 나눠져 있고 공제율은 각각 10%, 20%, 30%가 됩니다. 근데 2019년 그 대책으로 인해서 60세 이상 65세 미만은 20%로 그리고 30%, 40%로 실수요자에 대한 세부담이 경감되는 쪽으로 1216 대책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기 보유자 세액 공제가 있는데 이거는 보유기간이 5년에서 10년 사이에는 20%, 10년에서 15년 사이에는 40%, 15년 이상은 5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고령자 세액 공제와 장기 보유자 세액 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한데 현재는 최대 70%까지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세부담 상한 초과 세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부담 상한 초과 세액은 주택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서 당해 연도 보유세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직전 연도 납부한 세액의 세부담 상한율 이상은 올해 종부세로 부과하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부담 상한율을 일반과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자,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해서 기존에는 각각 150%, 200%, 300%로 돼 있었는데 2019년 1216 대책으로 인해서 일반은 150%로 그냥 유지됐지만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자와 3주택 이상 소유자는 300%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작년에 종부세가 100만 원이었다면 그 상한 한도가 3배나 늘기 때문에 300만 원까지 늘어난다는 이것도 종부세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총 납부할 세액은 납부할 세액에다가 농어촌 특별세, 즉 납부할 세액의 20%를 곱해서 두 가지를 더하는 게 총 납부할 세액이 되겠습니다. 결론은 먼저 주택 공시가격이 현실화되고 그리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상향이 조정되고 있으며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인상이 되고 세부담 상한율 상향이 조정됨으로써 다주택자와 법인 보유 주택 세부담이 가중이 되는 것으로서 점점 다주택자와 법인 소유의 주택이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